미얀마와 중국은 상과물이 연결된 형제이자 운명 공동체이다. 미얀마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를 추진하는 중국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한 말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얀마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미얀마가 로힝야족의 탄압과 군부 독재에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을 때 손을 내민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미얀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전 유일하게 방문해 선물 보따리를 안긴 나라이자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올해 처음 방문한 아시아 국가도 미얀마였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전체 교역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며 중국에서 사용하는 중위토류의 절반 이상이 미얀마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중국의 1대1로 6대 물류망 중 2개의 경로가 겹치는 핵심 지역인데요. 벵골만 주변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총 6억 인구의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 또한 총 인구 3억이 넘으며 말라카의 협과 남중국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경로의 접점에 미얀마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항구를 물류망으로 이용할 경우 인도양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어 중동과 아프리카와 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 등이 말라카의 협을 봉쇄할 경우 벵골만을 통해 중국 내로 직접 물자를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 가치로 보아 절대 놓칠 수 없는 미얀마이기에 중국은 그동안 군부와 수지여사 쪽 모두에게 공을 들이며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상과물이 연결된 형제이자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인데요. 그런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로 인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특히 미얀마가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 넘어간다면 중국은 경제 영토 확장 계획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주목받는 일 없이 조용히 군부가 정권을 잡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웅산 수지 쪽이 정권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경제적 이득만 취하면 되니까요.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끼어들려지만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미얀마는 시간이 갈수록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왕이의 기자회견 후 베이징 소식통은 미얀마 정세가 격화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 등과 달리 끝까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중립적인 자세라 쓰고 기회주의자 자세라고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왕이의 발언과는 달리 미얀마 국민들은 중국의 깊숙한 경제적 러브콜도 달가워하지 않으며 이번 쿠데타에 굴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에서 태극기가 걸린 공장이나 시설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주재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쳐들어가 현금을 탈취하려다 금고를 열지 못해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자금이 부족해진 상부의 명령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재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캐피탈, 신한캐피탈, 우리캐피탈 등이 소액대출 분야에 진출해 있는데요. 이들 금융사들은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아직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독립자금이라 불리우는 자금들이 미얀마로 전달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얀마 사태에 보이는 행보에 미얀마 국민들은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시위대 지원금이 모금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2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우회 경로를 통해 미얀마 시위 참가 공무원에게 전달되었다고 국내 언론이 23일 발표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어 자신만 한국에 있는 것이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월급의 절반 이상을 보내고 있는 미얀마인도 있고 귀국해서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매달 꼬박꼬박 송금해온 미얀마인도 있습니다. 주로 재외 미얀마인들이 모금을 해서 보내는 가운데 미국 6,700만 원, 일본 8천만 원가량을 보냈는데 이번에 한국의 미얀마인들의 경우 모금 시작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았습니다. 이 중 약 10%는 한국인들이 보탰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보내면서 한국 내 미얀마 저항 세력은 곧바로 미얀마 군부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한국에 거주 중인 인권운동가 소모뚜 군부독재 타도위원회 공동대표와 얀나잉툰 민주주의민족동맹 한국지부장을 공개수배 대상에 올린 것입니다. 이는 미얀마 군부가 한국 내 미얀마 시민운동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큰 자금줄을 끊으려는 의도입니다. 전쟁이든 독립운동이든 싸움의 승패는 자금력입니다. 우리나라가 항일항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임시정부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금을 지원해 주었던 숨은 독립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그리고 안학내부터 기업가까지 각계각층이 보내온 독립운동 자금 덕분이었습니다. 시민시위대는 즉각적인 미국과 유엔이 개입해달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얀마 시위를 미국이 조장하고 있다고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 청년방에 따르면 미얀마 쿠데타 여파로 모든 각국 세력이 미얀마로 주의를 돌리고 있으며 일부 서방 나라들은 이 기회를 빌어 미얀마 내정에 간섭하고 지역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얀마에서 32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무력에 의해 파괴당했으며 상황은 서서히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이런 반중 감정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불간섭 입장을 고수하고 경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는 항상 매우 좋았고 중국 기업들은 미얀마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1인당 소득이 증가했고 미얀마의 내부 문제는 중국 기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또한 중국 언론은 이 모든 음모를 조종하고 꾸미고 있는 배후 세력으로 미국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포털 사이트인 네티즌은 미얀마 군부가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지원한 재단이 쿠데타 반대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며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했으며 로이터 통신은 미얀마 자선 재단인 열린사회 미얀마가 외환관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달러 자금을 송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민주동맹이 승리한다면 시종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아웅산 수치는 미국 측에서 매수한 성원들에 의해 대체될 것이며 미얀마는 미국의 세력 범위 안에 포함될 것이다. 만약 군부가 이긴다면 미국은 미얀마 내정에 간섭한 중국을 비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미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에 의해 속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미얀마를 먹으려던 중국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미얀마 국민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군부가 깔끔하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이 군부가 정권에 개입한 것이 세 번째이니까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군부의 세 번째 개입이라면 두 번의 개입이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우매했다면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일 없이 군부 독재가 쭉 이어져 왔어야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봉제업을 하는 우리 사업주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들이 미얀마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유순한 미얀마인들의 성격과 일의 습득 능력이 매우 빠르고 예상치 못한 이들의 정교한 손재주라고 응답했습니다. 2016년 비난받기는 했지만 일본 기업에서 동남아 기능 실습생에 대해 점수를 매겨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8개 항목에 대해 미얀마가 8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태국이 49점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의 문해율은 92.7%로 최빈국들 평균이 20에서 30%인 것에 비하면 가난한 나라지만 문맹률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머리가 빈 부자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할 만큼 정신적 수준이 높은데요. 높은 정신 수준만큼 자존심이 세기도 합니다. 미국은 2008년 태풍 나르기스에 의한 미얀마의 대규모 수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근에 해군을 파견하려 하였으나 미얀마 정부 거부로 무산되었고 또한 중국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안전을 위해 중국 해군의 접근 허용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어느 쪽도 과도한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미얀마인들은 유순하지만 게으르고 느려 터졌으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음흉함도 묻어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집착은 강하며 미얀마의 경제를 망친 정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꾸지도 못하는 수동적인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그들의 내재되어 있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보통 고등교육이 높은 쪽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낮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시위대 구호 중에 이기면 한국, 지면 북한이라는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기면 한국이 되고 지면 북한이 된다. 미얀마 시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의 역사가 저희에겐 희망이에요. 한국에 거주하는 20에서 30대 미얀마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만든 대한미얀마 청년모임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자국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의 투쟁에서 이기면 한국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에도 어김없이 한류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6일 아웅산 수치 여사는 한 미얀마 정상회담에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미얀마 아이돌 그룹의 한국 K-팝 연수를 배려해달라는 요청할 정도로 한류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이미 TV의 황금 시간대는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노래 하나쯤은 흥얼거릴 줄 안다고 합니다. 1975년 수교일의 교역량은
126배 증가했고 미얀마 해외 투자국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늦게 뛰어들었지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에게 지배받았던 공통된 역사와 수준 높은 의식, 기막힌 손재주, 유수남 뒤에 숨어있는 열정까지 어딘지 모르게 우리와 닮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